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네, 제가 사실 세력입니다. 아니, 세력 위에 있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엔 아주 중요한 고급 분석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 되게 중요한 패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요? 저는 세력입니다. 아니, 세력 위에 있습니다.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세력 또한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되게 힘들 거예요. 이 코인 트레이더, 이 몇 없는 구독자 분들밖에 없는데 과연 이 채널을 세력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세력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수를 읽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현재 지금 bulish와 bearish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bullish라고 그러면 황소라를 뜻해서 이제 강세장을 뜻하고요. bearish는 곰을 뜻해서 약세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릴 세력들과 아래로 내릴 세력들의 싸움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파이트에 대한 어떤 차트 패턴으로 이렇게 싸움을 이제 가냐 보시면 복합조정 WXY XZ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차트를 그리고 있다? WXY XZ 복합조정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bearish 세력들은 비트파이넥스의 숏 수량을 늘리면서 이제 밑으로 찍어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바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업로드했던 영상인데 보시면 여기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내릴 거라고 분명히 예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바로 자 보세요. 6시간 5시간 전에 바로 이런 고래들에 대한 어떤 감지가 바로 뜨면서 이렇게 지갑 이동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로 숏 물량이 바로 터졌죠. 보이시나요? 자, 이것이 오늘 요 비트코인을 다시 올라간 비트코인 3680에서 3800 정도 올렸다가 다시 3600대로 떨어뜨린 주 범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만큼 떨어뜨린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한 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서 한 5%에서 4에서 5% 정도 더 이제 하락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분석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복합 조정 말씀드리면서 이 비트파이넥스 숏 수량은 밑으로 찍어 내릴 것이다. 약 5%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합 조정 WXY XZ는 어떻게 판단하냐? 보세요. 복합 조정 요 바이낸스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는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WXY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난다 했죠. 근데 재밌는 게 만약에 여기에서 비트파이넥스 숏 수량이 약 5%로 찍어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보시면 여기서 내려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요 지지선을 쉽게 깨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렇게 타고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제가 요걸 계산해 봤을 때 약 여기 보실까요? 32.5K에서 30K까지가 마이너스 5%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내려가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요 숏 물량을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깔끔하게 이 모든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비트파이넥스 숏 수량과 이제 복합 조정의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숏 수량 같은 경우에는 요 BTC 차트 위로 올렸다가 찍어 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거고 이제 업비트 차트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려면 업비트 차트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보시면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게 차트가 좀 깨져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뭐라 그럴까요? 요 갈색이라 그럴까요? 이 갈색 라인이 시작하는 동시에 이 W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업비트 차트는 하락을 하면서 이 평행 라인 차트를 더 넘어갔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더 패닉셀이죠. 바이낸스가 떨어지니까 업비트는 더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망가졌죠.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요 Y를 맞고 위로 올릴 때는
자, 요 평일 라인에 닿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업비트는 더 위로 올렸죠? 쳐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건 또 이제 김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패닉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이 바이낸스에 비해서 업비트가 좀 차트가 조금 좀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 Z 차트가 지금 원래는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바이낸스처럼 얘는 지금 업비트 차트 기준에서 요 평일 라인 상단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좀, 자, 보시면, 네,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서, X가 위로, 요 평일 라인 채널 위로 올렸다가, Z가 지금 요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네,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 네, 다음과 같이 조금 부서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업비트 차트와 요 바이낸스 차트의 복합 조정을 봤을 때 일단 WXY, XZ 차트로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비트파이넥스 숏 수량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다. 약 5에서 6%고 오늘 떨어졌죠. 그니까 오늘 한번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만큼 더 떨어질 차례다. 5% 정도 더 떨어질 차례니까 요 정도까지만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면 이제 다시 롱 관점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에서도 보시면 이미 여기 하단 터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숏 수량을 내릴 거면 이렇게는 못 내릴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위로 잠시 올렸다가 여기서 내리는 건 가능하다. 이게 네,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추가적인 고급 정보입니다. 만약에 차트가 좀 깨졌어도 복합 조정이라면,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깨졌어도 이 Z가, 자, 이 Z가 이렇게 막 내려가서 이 모든 차트가 막 깨지지 않는 이상 이런 복합 조정이라면, 자, 다음과 같은 차트를 계속 유지한다면 자,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보통 복합 조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이제 보통 생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되냐면 다음과 같은 큰 숏 물량으로 던질 때 이제 파급력인데, 보시면 2021년 1월, 2월, 3월에는 이런 선물 시장에 세력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만 이제 유독 크게 이제 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크게 매도가 터지면서 매수가 급등하게 이제 반등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가장 큰 매도 물량이 터지고 나서 이제 복합 조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매도 물량 플러스 복합 조정이 분명히 과거 차트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두 번의 큰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복합 조정 차트를 찾았는데, 먼저 2018년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여기서 큰 매도 물량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리면서 삼각수렴 만드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복합 조정을 만들려다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삼각수렴의 하방 이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복합 조정의 삼각수렴 플러스 평행 채널이라든지 다른 채널로 들어가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네, 그래서 복합 조정이 나오진 않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위로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8년 하락장 이후에 네, 이때는 이제 복합 조정을 볼 수가 없는데, 잘 보시면 2020년 3월 코로나 빔으로 밑으로 이제 떨어뜨렸을 때는 복합 조정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삼각수렴 차트를 올렸잖아요. 바로 삼각수렴으로 올렸는데, 보시면 위로 상방을 터치하다가 요 하방 라인을 계속 따라가죠. 그러니까 요 채널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탈 없이 가면 복합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각수렴 차트를 가다가 하방을 위로 올렸는데, 위로 쳐서 상방을 봤는데, 오히려 보시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요 채널의 RSI를 보세요. RSI를 보셔도 트렌드 라인이 아마 그래도 길기가 그래도 좀 음수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런, 네, 여기에서 이제 사실 제일 안 좋은 사인은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그런 어떤 패턴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복합 조정 패턴이다. 왜냐면 삼각수렴 이탈 후 다시 이 삼각수렴 상단을 터치하면서 RSI를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떨어질
정말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이런 복합 조정이 왜 어렵냐? 왜냐면 요 RSI가 떨어지면서 복합 조정 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복합 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차트를 따라간다고 보면 되냐면, 얘는 이제 좀 이제 2020년 코로나 빔 이후의 복합조정 차트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정돈되었습니다. 차트가.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각수렴 베어리시 페넌트 차트에서 하방 이탈 후 평행 채널로 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업비트 차트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차트는 하단 터치라기보다는 그냥 평행 채널 플러스 삼각수렴 채널에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지금 움직이는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업비트 차트는 굉장히 더러운 차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지금 보시면 요 바이낸스 기준에 코로나 빔 사태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트와 유사하게 가는데, 네, 그래서 바이낸스의 2020년 차트와 이제 지금 현재 차트가 좀 유사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복합 조정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복합 조정이라면 어떻게 되냐? 항상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되죠? 긴 관점으로 봤을 때 크게 올라가죠. 자, 따라서 복합 조정이라면 이렇게 큰 롱 수익, 뭐 보통 소위 뭐 인생 롱이다, 뭐 그런 말을 하죠. 네, 그렇게 이제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뭐 꼭 이게 복합 조정이 차트가 어떻게 뭐 더 더럽혀지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에서 보시면 3,500만 원에서 3,680만원, 자, 여기 선에서 이제 모든 게 결정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단기라도 큰 어떤 수익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조심히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더였습니다.